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연 가지고 찾아왔고요. 함께 사연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중반이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도 나름 명문대라는 곳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 계열 회사에서 대리를 달고 세후 3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누나와 살고 있고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은퇴한 후에 조그만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누나도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이제 저와 결혼할 예비 신부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예비 신부는 아버지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어머님은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정확한 수익과 건물 매매가는 모릅니다. 지방이고요. 여자친구는 30 초반 외동입니다.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디자인 공부와 교육학 공부를 했어요. 여자친구 또한 작은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 수익을 받고 있고 월 6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상가 매매가는 1억 5천 정도 되고요. 현재 여자친구의 명의의 30평대 아파트 2억 4천 전세요.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 또한 지방입니다. 그리고 융통이 가능한 현금은 현재 6천 정도 더 있어요. 제가 모아놓은 자금은 총 8,500이고요. 거기에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으로 5천을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여유가 없다 하십니다. 집에 빚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 합니다. 여자친구는 20대 초부터 사업을 해왔고 오직 혼자 힘으로 모았습니다.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단점 아시죠? 조금은 불안정하고 수익이 들쑥날쑥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서 저는 고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이고 앞으로 계속 연봉이 오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첫 만남 때 별 말씀 안 하셨고 두 번째 만남 때 여자친구에게 내 아들이 너보다 너무 아깝다. 니네 집안 환경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솔직히 별로였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지금도 썩 마음에 차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기 조건 정도면 어떤 시어머니에게든 시집가서 예쁨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자기 시어머니 자리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이면 2배, 3배 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상식이 없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욕심만 가득한 어른인 것 같다 합니다. 참네. 여자가 사업을 해서 돈 좀 모았다고 결혼자금 얘기들도 꺼내면서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더불어 저의 어머니까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며느리들은 일단 시댁 어려워하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싸도니 홀어머니에 노후 준비 어떨지도 확실히 모르고 아들 장가 보내면 안 싸돈 노후에 플러스로 며느리가 자기 아들 등골 빨아먹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여자친구 같은 이런 집안 상황에서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 어머님이 그냥 노시는 줄 압니다. 상가 수익 같은 건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여자가 사업해서 그까짓 몇 억 번 것보다 여자 집안에 장인이 있고 그 장인이 돈이 많고 그런 집안 딸을 물어와야 현명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3년을 이 여자와 연애했는데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그간 정이 있어서 결혼하려 했는데 말입니다. 결혼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돈 좀 모았다고 너무 떵떵거리는 거 아닌가요? 철없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철없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연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연은 돈 좀 있다고 시댁 무시하는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역시 남편분의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평소 와이프 통해서 가끔 보다가 저도 고민이 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객관성을 위해 현재 상황을 쓰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됩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저는 공무원이고 나이는 35입니다. 결혼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모은 돈 거의 다 썼습니다. 와이프는 31이고 중고등학교 교사예요. 저희 집은 여유로운 편이 아닙니다. 24평 아파트에 부모님 2분 사시고 제 위로 누나 1명 있는데 누나도 직업이 뚜렷하진 않고 프리랜서인데 자기 용돈 정도 벌고 있어요. 매형은 대학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뚜렷한 직업은 없고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도소매 이런 건데 일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닫고 이러세요. 2분 용돈 정도 버십니다. 그런데 빚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 소소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점점 만나고 보니 저랑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고 집에 초대돼서 가던 그날 집도 너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원체 깔끔하셔서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싶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도 10년 정도 돼서 오랜 시간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셨어요. 듣기로는요. 처제는 전문직이라 본인 앞가림에는 문제가 없고 결혼 준비하면서 집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집에서 3천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저희가 들어가려던 전세가 2억 정도였습니다. 와이프가 처음에는 그러나 하더라고요. 그럼 1억 7천 정도의 빚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현재 상환 중이고요. 며칠 후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전세금 해준다는데 괜찮겠냐고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빌린다고 생각해라. 대신 이자만 없는 걸로 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독립하는 딸에게 그것까진 너무나 무리라고 생각했고요. 결국 도움을 거절하고 장인어른이 대신에 그럼 와이프 차 살 때 반 부담하시겠다 하셨어요. 외제차고요. 엄청 비싼 모델은 아닙니다. 저는 부담스럽고 싫다 했는데 와이프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갖고 싶다고요. 철없죠. 줄 때 그냥 받자고요. 플러스로 장인어른이 명품 시계 하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하니까 시계 하나는 좋은 거 있어야 한다고요. 집안에 있는 혼수들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했어요. 와이프가 5천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거 다 쓴 걸로 알아요. 결혼 비용으로요. 저희 집에서는 와이프에게 한복 한 벌 맞춰줬습니다. 요즘 며느리 명품백 같은 거 사준다는데 저희 부모님 알고는 계셨지만 평소 와이프가 들고 다니던 가방을 유심히 보셨나 봐요. 비싼 것만 든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엄두가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와이프도 이해했고요. 오히려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명품 가방, 아버지 명품 선물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했지만 와이프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부담 갖지는 말라 했어요. 결혼식까지는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친구 모임을 다녀오더니 나만 이런 곳에 산다고. 다들 새 아파트에 집도 이쁘게 꾸미는데 난 이게 뭐냐고 툴툴대더라고요. 분명 직업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첫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냐고. 걔네는 빚 없이 시작하는데 우린 2억 가까이 빚을 지고 간다고. 사실 저희가 구한 아파트가 신도시 아파트이긴 하지만 예전 신도시라 15년이 넘었고요. 평수는 24평이고 주방도 옛날식이고 집 주인분께서 리모델링 아예 안 하셔서 쭉 그 상태로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인데 고치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옛날식 그대로 쓰고요. 근데 와이프 친구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모두가 다 자가에 산대요. 자기 집이요. 대출을 끼긴 했지만 대부분 액수가 적더라고요. 2천? 3천? 나머지 다 시댁에서 해준 것 같았습니다. 다들 완전 신도시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와이프 친구의 시댁이 넉넉하지는 않다 했어요.
빠듯한데도 시부모님들이 악착같이 평생 모아서 아들 집장만 해준 거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셨냐고 젊은 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남들처럼 열심히 사셨지만 운도 안 좋았고 이런 쪽으로는 밟지 못하셔서 열심히 하신 만큼 큰 수확이 없었어요. 돈 많은 남자 맞나? 왜 매번 나보러 훅수저니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없어? 왜 그렇게 당신은 당당해? 그럼 내가 너한테 계속 미안해해야 하는 거야? 아버님만 해도 봐봐. 엄청 당당해 하시고 나한테 계속 충고하시고 조언이랍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나보러 그러시더라. 너희 부모님은 돈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시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시냐? 우리 아빠 그냥 옛날 분위기도 하고 원래 성격 그런 거 알잖아. 오빠 보러 저번에 그러시더라. 아들 기죽지 말라고. 돈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다. 난 그런 너무나 당당한 태도가 별로야. 내 친구네는 내 친구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10만 원이라도 줬다던데.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 생일인데. 문자 하나 끝. 심지어 어머님 아버님은 내 생일인데도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거나 나한테 메뉴 묻지도 않고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곳 데려가지 않나. 엄청 좋은 곳이라고 데려가면 정말 여기가 엄청 좋은 곳인가 싶을 정도로 돈 아낀 티 팍팍 나는 곳.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생일 때 돈에다가 비싼 밥에다가 정성 보인 건 기억 안 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 인정해요.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이 진짜 세셔서 없으신데도 있는 척 하시고 괜히 뭐 관리비 많이 나와서 큰데 안 살고 나는 작은 데 산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도 이 부분이 자식이지만 이해 안 가고요. 저희 어머님도 와이프가 외제차 샀다고 했을 때 사돈은 그 돈 아파트 빚 갚는데 보태주지 왜 굳이 쓸데없는 그런 외제차에 큰 돈 보태주냐고 그런 말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명절이 길어서 제사 다 지내고 남은 휴무에 함께 해외여행 다녀왔었는데 자꾸 돈 쓰지 말고 돈 모으라고 집 빚이나 갚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적다 보니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았네요. 또한 처가댁에서도 제가 맞사위다 보니 정말 잘해주세요. 백화점 자주 가시는데 갈 때마다 제 거 사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생일일 때 용돈도 두둑히 주세요. 그에 반대로 아무것도 못 받는 우리 와이프. 네, 섭섭은 근데 정말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미안해 하고요. 와이프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치도 보시고요. 와이프가 시부모님 아이러니 하대요. 나한테는 돈 없다고 못 해준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왜 계절마다 분기별로 해외여행 다니냐고요. 저도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돈 어디서 나서 여행 다니고 하냐 하니까 환갑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몇십 년 동안 모은 갯돈으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여행할 돈 있으면서 왜 우리에겐 인색하냐 이거죠. 처가댁 식구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꼬박꼬박 다니더라고요. 결혼 후에 함께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장인어른 환갑 기념으로 갔었는데 그때도 모든 경비 다 내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도 조금 내자 했더니 아버님이 극구 반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너희 지금 빚도 갚아야 하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내냐고요. 근데 반대로 작년 가을인가? 누나가 우리 식구 다 같이 해외로 놀러 가자 했습니다. 부모님 환갑으로요. 부모님 두 분이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경비를 우리 자식들이 내자고 했어요. 누나네 300, 저희 300 이런 식으로요. 와이프가 진짜 기겁하고 싫다 하더라고요. 왜 그 경비를 우리가 내냐고. 우리도 빚 갚느라 목돈 쓴 적이 없는데 왜 거기다가 쓰냐고. 우리가 여행 가려고 모으는 돈으로 하자 했더니 그건 우리 아이 낳기 전에 둘이 유럽에 가려고 모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돈 없어서 못 간다 해놓고 우리 둘이 해외여행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했어요. 이걸로 엄청 심하게 싸웠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당시 보류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도소매 가게를 이전하셨는데 번창하시라고 처가에서 2천인가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주고 가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와이프랑 그때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자존심 세시니까 그거 안 받으시겠지? 그거 다시 돌려드리자. 액수도 크고. 저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안 받고 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시고 아무 말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그거 액수도 크고 돌려주자 하니까 엄마가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 이전하느라 사정도 안 좋아서 돈 필요한데 잘 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받으신 상황이고요. 한바탕 한 후로 와이프가 저희 집에 안 가려 해요. 저희 본가는 신혼집에서 15분 거리이고 아빠가 고기 구웠다고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 같네요. 행사 있다고 하면 나 그냥 아프다고 해. 연수 갔다고 해. 아 싫어. 아버님 마주치기 싫고 할머님도 싫고 오빠 얘기 조금만 하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네가 잘못 봤겠지 하시고 내 말 듣지도 않으시잖아. 그러면서요. 자기 집은 가자고 해요. 한 달에 2번을요. 와이프 할머니 생일, 작은 집들이 다 가자 그래요. 군소리 없이 저 다 갔습니다. 와이프가 저희 집 엄마 아빠랑은 여행 절대 가기 싫다고 하네요. 당일치기 가능하지만 1박 2일 싫대요. 그러면서 처가댁하고는 지금 여행만 5번 넘게 갔어요. 해외는 2번 갔고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도 2차례 정도 다녀왔어요. 저는 살수록 제가 더 많이 맞춰주고 있고 이런 면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와이프는 갈수록 계속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저희 집을 아래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올린 건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 혹여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글 올립니다. 저는 그때 돈 분명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일구신 돈 넙죽받는 건 자식으로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차와 시계 정말 안 받겠다 했는데 와이프가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이거 안 받으면 우리 부모님 서운해하신다. 받아라 했고 저는 이번만 받고 그럼 안 받겠다 했는데 계속 중간중간 목돈 주시고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휴직기 냈는데 그때도 1,000만 원 바로 쏴주셨어요. 또한 사실 저도 댓글처럼 말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해서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남편분, 돈 없고 가난한 건 문제되지 않는데 받고 나서의 행동에 대한 인성이 영 아닙니다. 아내 잘 얻어서 이것저것 다 얻고 자기 본가까지 돈도 받은 주제에 고맙다는 말이나 제대로 했나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내세우고 성의 무시하는 게 그 집안 내력인가 보네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베스트 댓글과 제 마음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저에겐 사랑이고요.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